안녕하세요. 에비씨의 쉬운 부동산 ABC 텍사스 레가시의 에비입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는 렌트로 시작을 했어요. 가족은 다 한국에 있고 저 혼자 유학을 왔기 때문에 집이 없고 렌트 생활을 했죠. 이제 렌트 생활을 쭉 하다 보니 그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직장이 생겨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일을 했을 때도 집을 산다는 거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을 사는 전체적인 과정이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해서 집을 사는 건 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리얼터의 삶을 살다 보니 집 사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거의 저처럼 집 사는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조만간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대충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 사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이전트 정하기입니다. 나는 집을 처음 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매년 수십 개의 집을 사고 팔고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에이전트들은 스테이트 라이센스를 따신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도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계약서에 숫자를 잘못 기재한다거나 날짜를 하루라도 착각한다거나 하면 손해가 엄청 클 수도 있습니다. 집을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소비를 하는 일이에요. 실수가 있으면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에이전트한테 떠넘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사고 싶은데 오픈하우스가 있길래 혼자 보러 갔어요. 오픈하우스는 에이전트 없어도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퍼를 넣고 싶어. 근데 집값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좀 깎아보고 싶었어요. 그럼 셀러 에이전트가 그냥 깎아줄까요? 셀러 쪽에서는 무슨 근거로 집을 깎아달라고 하는 거냐, 지금 마켓을 충분히 반영해서 리스팅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건데 절대 못 깎는다 하겠죠. 근데 바이어가 자기 에이전트가 있으면 내 에이전트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시장 분석을 해주겠죠. 최근 6개월 안에 방 4개짜리 집은 이만큼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집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 측정되었고 이런 저러한 이유로 오퍼를 이 정도 가격에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집 컨디션을 확인할 것이며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협상할 때 바이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집을 구매하시는 바이어가 모든 스텝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해주는 파트너예요. 에이전트가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저희 레지덴셜 팀의 잔리님께서 영상을 또 따로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예산 정하기, 그리고 대출을 미리 확인하기입니다. 집을 사려면 먼저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엄청 많아서 캐시로 집을 딱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에 캐시로 집을 살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십니다. 집을 사기 위해 빌리는 대출은 모기지라고 하죠. 모기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은행이나 모기지 브로커를 컨택하셔야 해요. 만약에 대출 기간별 이자율을 좀 비교해보고 싶다면은 모기지 브로커를 컨택해보시고,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고 나와 신용이 잘 쌓여 있다면 은행을 한번 컨택해보세요. 이렇게 은행이나 모기지 브로커 중에 내가 원하는 곳에 컨택을 하셔서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내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최대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통 프리-어프로벌을 받아본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프리-어프로벌이 중요한 이유는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서 내가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주는 과정이에요. 이제 내가 내 연봉이 이 정도니까 한 50만 불 정도의 집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동네에 방 3개, 화장실 2개 집을 계속 보고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딱 찾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금융기관에 그때 이제 컨택해 보니까, 아니 3달 전에 내가 자동차 리스를 새로 계약했었네. 이것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알고 보니 내 버짓은 50만 불이 아니라
뭐 45만 불이었던 거예요. 그럼 집을 처음부터 다시 보러 다녀야 하잖아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까운 두세 달이 헛수고로 날아갔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번 학교 원하는 학교에 등록을 못하게 됐어. 플랜이 밀리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고 시작하는 게 효율적으로 집을 사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승인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 빠르게 오퍼를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셀러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어서 내 오퍼가 채택되기에 힘을 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프리 어프로브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최근 몇 년 동안 벌었던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텍스 리턴 서류, 그리고 최근 2, 3개월치 급여 명세서, 페이스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은행에 얼마나 돈이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서류인 은행 잔고 증명서,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내가 빌린 돈을 그동안 잘 갚아왔는지 확인하는 신용 점수 확인, 크레딧 스코어 등이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낮은 이자율과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의 버짓을 알아놓으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세 번째, 원하는 집 찾기입니다. 온라인 리스팅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면 이제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고 비교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사진과 실제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집을 보러 다니실 때도 에이전트가 꼭 필요하신 게 요즘은 이제 집키를 넣어두는 락박스를 에이전트만 열 수 있는 수프라 아이박스라고 하는 파란 락박스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콤비네이션 락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네 자리 비밀번호만 넣으면 이제 누구든 열 수 있는 락박스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걸 나쁜 사람들이 강제로 뜯어서 열쇠를 꺼내서 허가 없이 들어가가지고 물건이나 가구를 훔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에이전트 전용 락박스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건 엄청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있으셔야 집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고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위치와 학군, 뭐 예를 들어 직장과 가까운지, 이 집에 지정된 학교의 레이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 뭐 특히 러시아워일 때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편의시설은 뭐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마트, 병원, 공원, 뭐 카페 등 내가 자주 이용할 시설이 가까운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이제 또 재판매 가능성입니다. 이곳이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지 향후 수요가 지속될 지역인지를 에이전트와 함께 분석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스텝은 오퍼 넣기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으면 이제 오퍼를 넣어야 하죠. 오퍼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다고 결정한 그 집의 셀러, 즉 집주인의 에이전트에게 우리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집을 사고 싶다고 이렇게 적은 계약서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 오퍼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구매 가격, 뭐 이 집을 이 금액에 사고 싶다고 가격을 적어요. 그리고 미리 받아놓은 pre-approval letter. 내가 이 오퍼 가격 정도의 대출이 이미 승인되어 있다. 봐라. 나 여기 증명이다. 나 능력됨. 이거를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계약금. 어니스트 머니라고 합니다. 나 계약금도 미리 넣을게. 나 이 집에 진심이야. 보통 오퍼 가격의 1% 정도예요. 그리고 클로징 일정. 클로징은 집의 소유권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넘어가는 그 모든 사인이 이루어지는 테이블을 말해요. 그리고 뭐 그 밖에 특약사항, 뭐 가전제품이 포함되는지, 뭐 아니면 수리 요청이나 감정 평가에 따른 뭐 재협상이 가능한지 등등 여러 가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오퍼를 보내면 그걸 바로 뭐 오케이 하는 셀러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셀러 마음에는 뭐 썩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이후에 셀러와 바이어가 협상을 계속하게 돼요. 이때 또 부동산 에이전트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이 완료되면 이 최종 오퍼가 셀러에 의해서 accept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다섯 번째 단계, 홈 인스펙션과 감정 평가입니다. 이제 오퍼가 수락되면 홈 인스펙션을 바로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홈 인스펙터는 보통 바이어가 고용하시는데
뭐 집의 구조나 뭐 레이아웃은 내 스타일이야. 그거는 뭐 바이어의 눈으로 이제 확인 가능하지만 실제로 집에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뭐 집에 파운데이션에 뭐 문제가 없는지, 플러밍에 문제는 없는지, 에어컨은 잘 작동하는지 등등 전반적인 컨디션을 확인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뭐 수리해서 고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뭐 싹 갈아야 하는지 등등을 확인을 하셔서 셀러와 다시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감정평가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대출 기관에서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집에 실제로 어프레이저라고 하는 전문가를 보내요. 그래서 이 집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여 이 집이 정말 내가 오퍼를 넣은 이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 집이 맞는지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에 오퍼를 50만 불을 확 넣었어요. 그래서 셀러가 오케이 하고 억셉트를 했어요. 근데 대출 기관에서 직접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이 집의 가치는 40만 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출은 40만 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0만 불은 뭐 캐시로 가지고 오셔야 되던지 그렇게 되게 돼요. 인스펙션이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뭐 문제가 발견되면 셀러랑 다시 협상하실 수 있어요. 만약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나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라면 계약을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6번째 클로징입니다. 클로징은 마치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한 선물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문 앞에서 딱 받는 순간이에요. 주문을 하고 우리는 계약을 하고 이제 결제를 하고 우리는 대출 승인을 받고 배송이 끝나면 우리는 클로징 과정이 끝나면 드디어 내 집이 딱 되는 거죠. 클로징은 집의 소유권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때 모든 관련 서류에 사인하는 자리가 클로징이고 보통 타이틀 회사에서 진행돼요. 타이틀 회사는 이 집이 정말 내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집에 뭐 숨겨진 빚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다 조사하고 문제가 없는 거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타이틀 회사는 마치 소유권을 보장하는 보험회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승인을 받고 세금 낼 게 남아있는지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주고받을 모든 돈을 더하고 빼고 해서 계산이 완료되면 펀딩이 되고 클로징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을 사셨어요. 오늘은 집을 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영상으로 더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그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BC의 쉬운 부동산 ABC 애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